네, 안녕하세요. 꾸물쩍 DIY입니다. 이번에는 다들 가스비 많이 나오셔가지고 그 부분 걱정 많이 하실 텐데 겨울철 난방비를 절약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가스비 인상이 20만원 초반 나오던 사람들이 1월달에 38만원까지도 나오고 40만원까지도 나왔다라는 그런 기사들도 봤고요. 12평 정도 되는 집에서 가스비가 14만원 정도가 나왔다라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요 정도 사이즈면 암만 틀어도 한 10만원 미만으로 나와야 될 텐데 14만원까지도 나왔으면 상당히 지금 가스비가 많이 인상된 거죠. 12월달 도시가스 요금이 전년 대비 38%까지 지금 인상됐거든요. 그리고 지역 난방비도 34%나 올랐어요. 이 가스 단위는 메가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MJ라고 합니다. MJ는 그 스파이더맨의 그 MJ. 메가줄 단위로 보시면은 2021년에는 14,000원대였는데 지금 2022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19,0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메가줄 단위로 계산을 해보면은 꽤 많이 지금 인상이 된 거예요. 5.4667원이 지금 인상이 된 건데, 보통 메가줄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막 5천 정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곱해 보면은 대략 12만원 요 정도 나오는데, 이 단위일 때랑 확연히 좀 이렇게 수치가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4월 달에 1.8%가 인상이 됐고요. 5월 달에 8.4% 인상됐고, 7월 달에 7% 인상됐고, 10월 달에 15.9%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총 38% 정도가 올라간 거고요. 요번 연도만 지금 이렇게 올라간 거고, 내년에는 아마 또 더 오를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되냐면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러시아가 유럽으로 가는 가스를 수입 못하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유럽은 러시아 가스에 전적으로 의존해 왔는데 이 가스비가 전년 대비 한 10배 정도 상승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도 이제 수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호주, 카타르에서 대부분을 수입을 하는데 이 나라들도 이제 유럽으로 수출을 해야 되니까 공급 부족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환율 상승도 이 가스 수입에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LNG 수입 가격이 전달보다 22%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몇 달 전부터 보였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가스레인지도 전기레인지로 교체를 해놨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에 작년 1월에 사용을 157 정도 했고, 그 다음에 금액이 10만 8천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번 1월 달에는 128 정도를 사용을 했고요. 12만 2천 원이 나왔어요. 사용은 오히려 157일 때보다 더 적게 썼죠. 128인데 12만 2천 원입니다. 여기는 10만 8천 원이고, 그 밑에 보시면은 122 사용료면은 8만 4천 원대 요 정도 나와야 되는데 지금 12만 2천 원 이 정도 나왔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4만 원 정도 더 비싸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데에서 2배 나왔다라는 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대략적으로 지역 난방 같은 거 사용하시는 집들은 2배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저렴하게 이렇게 나오다가 LNG 이 가격이 상승을 해가지고 원가 상승이 되다 보니까 비싸게 요금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따뜻하게라도 하면 사람들이 불만을 좀 덜 가질 텐데, 지역 난방 같은 경우에는 좀 어중간하게 이렇게 따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불만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사 가실 때도 이게 지역 난방인지 개인 난방인지 이런 것도 좀 알아보시고 이사 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같은 경우에는 몇 달 전에 전기레인지로 교체를 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기레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을 또 하나 준비를 해서 전기레인지에 대한 그런 정보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겨울철 난방비 절약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나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는 이런 팁들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실내 온도를 조절해서 기본 옷을 따뜻하게 입고 지내는 습관을 가지라는 건데, 실내 온도는 말 그대로 이제 여러분들 중에 보일러 되게 따뜻하게 해놓고 집에서 반팔 반바지 입고 계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 습관을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는 반팔 반바지 입고 있었는데, 이게 가족들이 살다 보면은 어느 사람은 추위를 되게 많이 타고 어떤 사람은 더위를 많이 타가지고,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 기준으로 보일러를 작동을 하게 되다 보면은 반바지랑 반팔을 입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보다 이제 평균치를 좀 더 낮춰서 기본적으로 좀 더 춥게 하고 지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운 사람은 조금 더 옷을 두껍게 입고 지내고요. 그 다음에 반팔 반바지 입고 계시던 분들도 긴팔 긴 바지 입고 계시는 걸로 습관을 고치는 게 보일러를 좀 절약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보일러를 온도를 낮추게 되면은 그만큼 결로도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외랑 실내 온도 차이가 적으면 적을수록 결로도 덜 생기게 되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책상 밑에 이 발이 시렸기 때문에 그 욕실 앞에 발매트 같은 그런 따뜻한 거 있잖아요. 그걸 놔둬놓고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영하권으로 완전 영하 10도까지 막 떨어지고 이러면은 이 제 방 같은 경우는 되게 추운 편인데 책상 밑에 놔두는 그 작은 라디에이터 하나를 잠깐 켜가지고 그걸로 좀 따뜻하게 있으면은 너무 추울 때는 그런 걸로 보조기구, 난방기구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뒤에서 따로 얘기를 드릴 거고요. 첫 번째 실내 온도를 조절해서 기본적으로 따뜻한 옷을 입고 지내는 습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당연한 거지만 외풍 차단하는 거. 창문 같은 경우에는 얇은 커튼이라도 설치를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창문에 뭐 뽁뽁이 같은 거라든지, 그 다음에 창틀에 문풍지, 문틀 바람막이 같은 거, 창문이 좀 옛날 창문이다 이러시면은 뭐 방풍 비닐 같은 거, 요런 거는 이제 제 영상이 있으니까 그런 거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현관 같은 경우에 아파트 뭐 조금 이렇게 오래되신 아파트들 보면은 중문이 설치가 안 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중문이 설치가 안 돼 있으면은 현관 문 자체도 좀 차갑기도 하고 거기에 이제 문풍지 같은 거 이런 거 문틀 바람막이 설치를 안 해놓으면은 거기서 찬바람이 되게 많이 유입이 되고 거기서 온도가 되게 많이 유실되기 때문에 중문을 설치를 하시면은 훨씬 따뜻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문 같은 경우에는 뭐 네이버 같은 데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런 거 중문만 설치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견적을 한번 해서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래서 뭐 3도어라든지 아니면 슬라이딩 같은 그런 방식의 미닫이로 여는 방식도 있고 그 다음에 설치하는 거 종류에 따라서 그 중문 설치하실 때 이제 가벽을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거기에 책꽂이 같은 걸 이렇게 달아서 하는 그런 방식도 있어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책꽂이를 이렇게 달아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 했는데 이게 뭐 수납하고 이런 데는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거꾸로 이렇게 현관 쪽으로 이렇게 공간이 좀 더 나왔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는 미처 생각을 좀 못했어요. 그래서 현관 쪽으로 공간이 좀 더 나오게 유리창을 그 옆쪽으로 설치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난방 텐트랑 보조 난방 기구 사용을 하는 거. 그래서 난방 텐트는 적극 추천을 드리는데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집이 좀 오래되고 샤시도 오래된 거기 때문에 우풍이 되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잘 때 좀 따뜻하게 자고 싶어가지고 난방 텐트를 이것저것 사용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천도 재질도 되게 좋아서 자고 있을 때 좀 덜 갑갑하기도 하고 기존에 이제 나일론 소재로 된 거는 뭔가 이렇게 호흡하기도 조금 불편하고 그다음 재질도 좀 별로였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재질도 되게 괜찮고 사용하기에도 좀 편하고요. 그 다음에 우풍도 되게 별로 없는 편이라서 이 제품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따로 영상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에서 이제 추위를 더 많이 타시는 분들은 뭐 전기장판이라든지 온수매트 밑에 깔아놓고 주무시기 전에 잠깐 틀었다가 주무시면 따뜻하게 주무실 수가 있고요. 이게 주무실 때 계속 틀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발 밑에 아까 말씀드린 미니 라디에이터 같은 거 사용하시면은 이 컴퓨터 같은 거 하실 때 책상에 앉아서 뭔가 하실 때 이런 거 사용하시면은 조금 더 따뜻하게 지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난방 텐트에서 이제 주무시기 전에 저만의 팁인데 드라이기로 한 20초 정도 이 텐트 안에다가 한 20초 정도만 이렇게 하시면은 이 난방 텐트 안이 막 후끈후끈해요. 그래서 엄청 따뜻하게 주무실 수가 있는데 이 드라이기를 안 하시거나 전기장판 안 하시면 처음부터 되게 차갑게 해서 몸으로 이제 데워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드라이기 20초면은 되게 따뜻하게 이제 주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불 같은 경우에는 극세사 같은 재질로 된 게 피부에 닿는 그런 데가 되게 따뜻하기 때문에 극세사를 추천을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실내 습도를 이제 조정해 주시면은 좀 더 따뜻하게 지내실 수가 있는데 겨울철에 실내 습도가 기본적으로 5%에서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히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5% 미만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되게 건조하기 때문에 사무실은 좀 코 속에 물을 좀 수시로 발라주시고 뭐 책상에 작은 가습기 같은 거 놔두시고 근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5%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방 쪽만 습하고 방은 보통 이렇게 건조하거든요. 그래서 한 30%에서 50%까지 습도를 올려주시면은 체감상 훨씬 따뜻하게 지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호흡기 질환에도 예방이 되니까 습도는 어느 정도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30%까지는 못 하더라도 적어도 뭐 20%까지 끌어올리시거나
뭐 가습기 같은 거 초음파식이 있고 가열식 있고 기화식, 복합식 여러 종류가 있어요. 본인한테 맞는 걸로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제품들이 없으시다면은 뭐 젖은 수건이더라도 머리맡에 이렇게 걸어 놓으시고 주무시면은 호흡하시는데 건조한 거 예방을 좀 할 수가 있고요. 또는 아니면은 스프레이 같은 거 있잖아요. 스프레이로 조금 이제 미세하게 뿌려지는 안개 분사 스프레이 같은 거 있거든요. 이런 걸로 이제 여기저기 좀 뿌려 두시면은 습도가 좀 올라갈 수가 있겠죠. 전자식 습도계 같은 거 요런 거 집에 몇 군데 좀 걸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꼬꼬핀 같은 거 그런 걸로 벽지에다가 이렇게 살짝 해가지고 걸어 놓으시면은 방마다 걸어 놓으시고 모니터링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5번째, 온수 온도를 너무 높이지 말고 사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일러마다 이 세팅 값이 달라서 온도가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힘든데, 너무 뜨겁게 해놓고 이 수도꼭지를 온수 쪽으로 최대한 좀 가게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냉수 쪽으로 이렇게 가게 해서 중간쯤으로 해서 사용을 하시는 게 오히려 이 에너지 낭비가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량의 냉수를 혼합해서 사용하는 이런 방식은 에너지 낭비가 심하니까 좀 더 이렇게 온수 쪽으로 갈 수 있게 온도를 기본적으로 좀 낮춰서 사용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온수를 가동했을 때는 이 식구들이 연달아서 빨리 씻는 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보일러가 가동을 하면은 온수 대기 모드라는 게 있는데 이 몇 분 정도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는데 이거를 씻고 나서 바로바로 연달아서 씻으면은 이 대기 모드를 최대한 좀 적게 쓰기 때문에 그나마 여기서 조금 절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 이제 식구들이 씻기 시작하면은 연달아서 이제 쭉쭉쭉 씻으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 씻은 사람들 때문에 이 온기가 남아가지고 화장실도 좀 덜 춥기도 하고요. 그래서 바로바로 연달아서 씻는 게 에너지를 좀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네, 7번째, 잠깐 사용할 때는 이 냉수로 사용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제 주변에서도 보면은 이런 거 생각 안 하시고 수도꼭지 중간으로 해서 올리고 그러시는 분들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평소 수도꼭지를 냉수 쪽으로 세팅을 해놓고 잠깐 이렇게 몇 초 사용을 하더라도 냉수 쪽으로만 사용을 하셔야 보일러가 작동을 안 하는데, 보일러를 이렇게 꺼놓지 않고서는 이렇게 사용하시면은 잠깐씩 보일러가 돌아가기 때문에 보일러는 그때만 딱 돌아가는 게 아니고 온수 대기 상태를 위해서 최소 1분에서 5분 정도는 이 대기 모드로 계속 동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너지를 계속 낭비하게 되는데, 이 습관 하나 때문에 수시로 보일러가 돌아가면서 이 식구들이 만약에 이렇게 자꾸 사용을 하시면 보일러로 꽤 에너지를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사용하실 때 온수는 웬만하면 작동 안 되도록 냉수 쪽으로 수도꼭지를 돌려놓고 사용하시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설거지할 때는 찬물을 되도록이면 사용하는 게 좋은데, 그냥 찬물 사용하시면 손이 엄청 차갑잖아요. 그래서 고무장갑 속에 면장갑을 착용을 하시면은 그나마 좀 이 차가운 거를 예방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계속해서 물로 이제 씻다 보면은 면장갑을 착용을 하더라도 손이 되게 차가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식기세척기를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 근데 식기세척기를 하부에 빌트인으로 넣는 방식 말고 제가 사용하는 싱크대 상판에다가 가성비 식기세척기 사용하시면은 이 허리를 안 수그려도 되고, 그 다음에 그 초벌 세척을 좀 하긴 해야 되지만은 대충 이렇게 물로만 이렇게 해가지고 식기세척기에 넣고 돌리시면은 이 뜨거운 물로 이 기름때를 제거를 다 해주거든요. 그 다음에 식기세척기 자체가 물을 뜨겁게 데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기름때 같은 것도 다 제거가 되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 물을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한번 이렇게 물 받아가지고 그걸로 여러 번 이렇게 돌린 다음에 배출하고, 그 다음에 물 한번 또 받아서 여러 번 돌리고 배출하고, 그런 과정을 한 4-5번 정도 이렇게 되풀이하는 것 같은데, 그 사용하는 물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세척을 할 때는 물을 계속 틀어놓고 접시를 계속 씻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물 양보다 월등하게 물을 적게 쓰기 때문에 이 가성비 식기세척기를 사용하시면은 에너지 절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설거지 양이 많을 때는 이 식기세척기를 돌리시고 그 사이에 조금씩 이렇게 하시면은 이 찬물로도 충분히 설거지가 가능하거든요. 한 번씩 어쩔 때는 필요에 따라서 뜨거운 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확실히 이 식기세척기를 돌리시는 게 에너지 절약을 훨씬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저같이 이런 제품들을 사용하시면은 한 20만원 후반대에서 30만원 초반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것도 이제 영상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필수로 문 열림 되는 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구매하시는 게 훨씬 편리합니다.
네, 그래서 설거지가 다 되고 나면은 이 문 열림 기능이 있는 제품이 덜 귀찮기도 하고요. 문 열림 없는 제품하고 가격 차이는 뭐 한 몇만 원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있는 제품으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품은 영상을 참고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9번째 이제 헬스장이나 뭐 운동시설에서 샤워를 되도록이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석이조로 동네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또 저렴하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샤워도 하고 일석이조로 밖에서 씻고 들어오면은 그만큼 온수 사용을 덜 하게 되면서 가스비도 절약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기왕이시면은 뭐 운동시설은 이 순간 전기 온수기를 사용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동네 뭐 헬스장이나 운동시설 같은데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10번째 콘덴싱 보일러를 사용을 하는 걸 적극 추천드리는데, 이 콘덴싱 보일러는 한번 이제 버려지는 이 연소열을 재사용을 해가지고 에너지 효율을 좀 높여주는 이 보일러인데, 연료비도 절감되고 미세먼지 발생도 저감을 할 수가 있어요. 대신에 이제 응축수가 나오기 때문에 응축수 나오는 그 배관, 거기서 이제 버릴 수 있는 하수관까지 연결되는 하수 시설이 필요하죠. 그래서 호수를 저희 같은 경우는 길게 늘어뜨려서 세탁기 물 버리는 데까지 저희는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11번째, 실내 온도보다는 이 보일러를 온돌 모드로 설정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무조건 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집에 단열이 괜찮고 샤시 상태도 괜찮고 이러시면은 실내 온도로 세팅하셔도 되는데, 집에 이제 우풍이 좀 심하시거나 샤시가 좀 옛날 거나 보일러 컨트롤러가 우풍이 좀 심한 데 근처에 있다거나 그러실 경우에는 온돌 모드로 설정을 해 놓으셔야 에너지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외풍 심한 곳에 있으면은 실내 온도로 해 놓으시면은 작동이 되게 잦기 때문에 온돌로 해 놓으시는 게 적당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온돌 모드로 설정을 해 놓고 저희 집은 이제 최저가 30도로 시작을 하는데, 요번 겨울에는 30도로 해 놓고 더 이상 올려본 적이 없어요. 30도로 해놔도 집이 어느 정도 따뜻하게 잘 지내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는 보일러를 한 번도 안 껐어요. 아예 온도를 설정을 거기서 뭐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질 않고, 외출할 때도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집이 32평인데 요렇게 해갖고 한 번도 안 끄고 1월 달에 12만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2월 달에도 비슷할 거예요. 이 외부 온도에 따라서 이 작동을 좀 더 많이 할 것 같긴 한데, 여기서 뭐 이것보다 훨씬 비싸지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도 한 번도 끄질 않았기 때문에 보통 요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때 요렇게 사용량이 많았던 거는, 이때는 저희가 이제 가스렌지를 사용할 때고요. 이때는 저희가 가스렌지를 사용을 안 하고 이제 전기렌지를 사용을 해서 요만큼 좀 더 적게 쓰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외출 시에 외출 모드보다는 온도를 좀 이렇게 낮게 설정을 해놓고 외출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출퇴근할 때나 이럴 때 외출 모드로 해놓으시면은 집이 너무 차가워지기 때문에 나중에 귀가하셔가지고 보일러를 작동하시면은 또 그때 몇 시간 동안 엄청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거 생각하시면은 그냥 보일러를 어느 정도 낮게 설정을 해놓고 안 끄고 나가시거나, 아니면은 집에 사람이 장시간 없게 되면은 외출 모드보다는 그냥 온도를 몇 도 정도 이렇게 낮춰놓고 나가셨다가 다시 들어와서 몇 도 올리시고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에너지 절약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수가 클수록 그렇게 하시면 에너지 낭비가 엄청 심해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보일러를 아예 안 끄고 다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덴싱 보일러를 사용하시면은 이 스마트 컨덴싱 보일러 이런 걸로 설치하시면은 IoT가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보일러를 이렇게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보일러가 와이파이랑 연결이 돼가지고 어플로 이렇게 들어가서 미리 보일러를 이렇게 킬 수도 있고 끌 수도 있고 온도 설정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돈을 조금 더 주시더라도 스마트 컨덴싱 보일러로 사용하시면 좀 더 편리합니다. 그 다음에 노후된 보일러 교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10년 정도 되면은 연료 효율도 떨어지기 때문에 점검이나 상태에 따라서 교체를 하시는 게 좋고요. 이 난방 배관 같은 경우에도 청소를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업체 부르셔가지고 청소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노후된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교체하실 때 컨덴싱 보일러로 교체하시면은 에너지를 좀 더 절감하는 효과를 가질 수가 있는데, 그만큼 보일러가 좀 더 비싸기 때문에 돈을 좀 더 주셔야 되고,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정부 지원 때문에 컨덴싱 보일러 교체하게 되면은 한 2-3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았었는데, 보일러 회사에서 그거를 감안해서 2-30만 원을 보일러 가격을 더 올렸더라고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컨덴싱 보일러를 한 60-70만 원 주고 샀었는데, 최근에는 이게 이제 정부 지원까지 감안해서 보일러 값도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100만 원이 좀 넘는 것 같은데, 한번 잘 알아보시고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안 쓰는 방 분배기는 꺼놓으시면은, 조금 더 이제 에너지를 절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분배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싱크대 밑에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분배기가 너무 이제 작아서 이게 뭐 안 돌아가거나 그럴 수도 있으실 텐데, 그러시면은 이렇게 분배기를 따로 사람 불러가지고 교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누수가 되는지 뭐 그런 것도 체크를 하셔가지고 교체를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 순서를 이렇게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외우기는 힘드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놨냐면 이 싱크대 안쪽에 여기다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부터 시작해서 이게 이제 베란다 방, 안방 2, 그러니까 안방이 이제 문 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창가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방이 2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안방 문 쪽을 하나를 지금 꺼놨어요. 그래서 두 번째 거 보시면 지금 요거는 이제 꺼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거실도 2개로 돼 있어요. 거실도 창가 쪽 하나, 부엌 쪽 하나. 그래서 평수가 이제 30평 넘는 집들은 이런 식으로 2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주로 이제 계시는 쪽을 켜놓고 아닌 쪽을 이렇게 꺼놓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에너지 절약을 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방,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헷갈리니까 이렇게 또 해놨죠. 이게 잠그는 거고 이게 열리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안 쓰는 방을, 저희는 이제 베란다가 있으니까 베란다를 창고로 잘 사용하고 있는데, 베란다 확장하신 분들은 보통 이제 창고방을 하나를 해서 거기에는 이제 짐 적재만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계시잖아요. 그러신 분들은 그 방은 이제 보일러를 꺼놓으시고, 꺼놓으시더라도 거기에 이제 냉기가 막 있기 때문에 방문을 잘 닫아 놓으셔야 돼요. 그 방문을 열어 놓으면은 그쪽에서 이제 냉기가 막 들어오기 때문에 방문은 잘 닫아 놓고 사용하시고, 그리고 애매하게 반쯤 열어 놓고 사용하시면은 그게 더 안 좋습니다. 차라리 열어 놓으시든지 아니면 닫으시든지, 이게 반쯤 열어 놓는 게 더 안 좋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말씀드린 뭐 팁 같은 거 이런 거 잘 생각하셔가지고, 지금 겨울이 다 끝나가는 시점에 이 영상을 만들어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일러를 거의 뭐 4월달 5월 초까지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렇게 하셔가지고 좀 더 에너지 절감을 좀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껴 쓰는 습관을 몸에 잘 배겨놨다가 다음 겨울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에너지 절약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다음 겨울에도 가스비가 아마 더 오를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진짜 가스비 폭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잘 생각하셔서 절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조만간 전기레인지 영상도 한번 만들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점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t can be hard to go, but you know you got